안녕하세요. 오늘은 KSS 본 수도의 기초 10번째 근방추 수도, 근방추를 자극하는 방법과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KSS 무의식 신경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SS 기초 8편에서 KSS에서 쓰이는 스톱 포인트는 세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근방추, 2번 골직원 기관, 3번 루피니 파치니에 소출하는 관절 압각 수용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인체에는 고유 감각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 감각을 인지, 수용하는 세 가지 수용기가 있고, 그러한 고유 감각과 세 가지 수용기 사이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만드는 신경계가 존재할 것이며, 김세현 교수님은 그 신경계의 이름을 KSS 신경구조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물론 12가지 뇌신경과 자율신경계 등등이 더 있긴 합니다. 근방추에 대한 말씀을 하기에 앞서 참고가 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인들을 위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사와 인터넷 검색 링크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스조선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노년층 근육의 질을 높이려면 운동의 속도를 더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속도가 어떤 의미인지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노년, 속근 줄면서 보행장애 위험, 순간 큰 힘내는 근파워 강화해야, 이렇게 기사는 써져 있습니다. 속근은 속도를 의미하는 빠르다, 속근, 빠른 근육을 의미하고, 여기서 근파워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쓰는데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는, 힘보다는 순간, 즉 속도에 중점을 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면 근육량이 줄어든 노인 사망 입원 위험 최대 5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속근의 근 감소량이 더 많고요. 노인분 같은 경우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속근의 강화, 즉 빠른 근육, 근파워를 강화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겠죠. 네. 노인 근육, 젊은 근육과는 질도 다르다.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손실이 발생하는데, 지근보다, 즉 느린 근육보다는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는 속근이 더 빨리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노인 근파워 향상 운동법이라고 되어 있고, 근파워 가능한 빨리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를 의미한다 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했고요. 여기서 빨리가 중요하겠죠. 걷기를 예를 들면, 그럴 때 사용되는 신체 근육들이 재빨리 작동해야 문제없이 걸을 수 있는데, 근파워에 저하에 따른 근육의 반응 속도와 순간적으로 내는 힘이 떨어지고 결국 보행장애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화가 진행될수록 힘의 속도를 붙여라, 즉 속도 개념을 도입했고, 저강도의 고속 파워 운동이 근감소가 나타나는 노인분들 운동법으로 더 적합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단백질 보충인데요.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단백질 섭취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앞서 헬스조선의 기사를 보셨습니다. 노년층 근육의 질을 높이려면 운동의 속도를 더하라고 했고, 노화에 따라 속근의
약화와 근감소, 다시 말해 근파워의 약화를 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속근을 다시 말씀드리면 반사 속도가 빠른 근육이고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는 근육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장기간 큰 힘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근육을 직은, 한자 지자는 느리다는 뜻이죠. 그래서 느린 근육이라는 의미입니다. KSNS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빠른 근육과 느린 근육의 조화까지 고려했죠. 빠른 근육과 느린 근육 간의 조화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속근, 빠른 근육, 직은, 느린 근육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잠깐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53페이지 B19-9-3 이 그림이 빠른 쪽, 느린 쪽 속도 차이에 의해서 유체가 이동하는 현상을 설명한 그림이고요. 인체 내에서 혈액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서 혈액순환은 정맥순환입니다. 말초, 손끝,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여기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이 속도가 빠른 속근, 그리고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큰 힘을 내는 직근 사이의 균형입니다. 자, 오늘의 그 주제를 잊으신 건 아니시죠? 지금 근방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인데요. 근파워는 다르게 표현하여 순발력이라고도 한다. 그 운동법으로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자, 천천히 읽어오시면 어떻게 운동해야 된다. 간단하게 보면은 최대 순발력은 최대 근력의 30에서 40%일 때 발휘된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 아니죠.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라는 의미죠. 예. 순발력을 강화하기 위한 트레이닝의 운동 강도를 최대 근력의 35% 정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시간, 운동의 빈도, 운동 방법 등이 나와 있고요. 뒤에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의 원리,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은 관심 있으시면 조금 더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정의한 근파워란 근육이 강하고 빠르게 수축하면서 발생되는 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방법으로 근육 내부의 신전 반사를 이용하여 폭발적인 근수축이 반사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KSS 스폰스토에서 쓰는 꼬집기, 흉쇄돌근 꼬집는 거죠. 거기에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네요. 자, 블로그 내용을 마무리하자면, 근육의 신전 강도가 강하면, 즉 신전 강도라는 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면, 그리고 강하다는 말은 빠르게 늘어나면 근방추의 역할로 인한 근수축 반사도 신속하고 강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죠. 근파워, 순발력이죠. 그죠? 순발력이 향상된다라는 게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한참 돌아왔네요. 기사 하나하고 블로그 글 하나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여기서 보이는 이것이 골직원 기관이죠. 이것이 근방추입니다. 근방추는 실타래를 실로 감싼 것처럼 근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의미에서 근방추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사와 블로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식으로든 근방추를 순간적으로 신전, 늘어나게 하면 해당 근육은 강하게 수축하며, 그런 자극 방법으로
해당 근육의 근파워, 순발력이 향상된다는 의미입니다. 교재 8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근방축, 아까 설명드렸죠. 눈에 보이는 조직은 아니고 근육 안에 있는 어떤 조직,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근방추를 순간적으로 신전, 늘어지게 하면 해당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고 그 근육의 파워, 근파워가 커집니다. 순발력 커지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전일까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늘어지면 신전이고요.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수축이죠.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것을 흉쇄유돌근이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갑자기 찝어버리면 근방추가 줄어드는 건가요? 늘어나는 건가요? 신전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근육을 찝어주면 이 근방추는 늘어납니다. 신전되죠.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KSS 스폰수도에서 나오는 흉쇄 유돌근을 강하게 꼬집거나 근복을 강하게 누르는 수도는 순간적으로 근방추를 신전, 즉 늘어나게 유도해서 해당 근육의 힘과 속도를 향상시키는, 다시 말해 근파워, 순발력을 향상시키는 수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